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밖에 날씨가 비가 그쳐가지고 해가 잠깐 떴다 졌다 그러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하다가 미처 설명드리지 못했던 몰입의 방법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서점을 가지는 못했는데 인터넷으로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다른 분들이 몰입 경험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 중에서도 제가 두 가지 글들을 좀 유익 있게 봤어요. 뭐냐면은 여러분이랑 황농문 교수라고 몰입 영어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분은 몰입에 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만나 뵙고 싶은데 이분 아주 몰입 전도사입니다. 몰입 전도사. 예. 그래서 저절로 몸에 새겨지는 몰입 영어라는 책도 쓰셨어요. 굉장한 학문적인 성과를 내신 그런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몰입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왜 몰입을 강조하냐면 이만큼 학습 강도가 높은 걸 못 봤대요. 예. 그래가지고 몰입에 대해서 영어랑 묶어가지고 뭔가 상품을 출시를 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하신 말 중에 재밌는 게 영어 공부 몰입도예요. 영어를 예로 들으니까 이게 조금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공부 몰입도를 올리려면 의도적으로 영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말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제가 다른 글도 같이 설명을 드릴 테지만 결국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여기 충분히 빠져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빠져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관심이나 관여도가 그 최고치를 찍어야 돼요. 빠져들려면. 그러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은 일에 그렇게 관여하지 않잖아요. 자기의 뭔가 생명과 그런 바로 연결된 그런 것들은 굉장히 몰입해가지고 몰입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이분은 그렇다고 해요. 학문적인 성취를 가장 크게 올렸을 때가 그거였대요. 이제 항상 어려운 문제들을 고민하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적으로도 풀지 못했던 그런 연구도 많이 했고 문제도 많이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분이 몰입을 하기 전에 몰입 체험 전에 어떤 게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사고력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언급을 했던 부분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진 못했죠. 근데 이분이 하는 몰입의 수준은 진짜 제가 경험한 것보다 더 셀 수도 있을 거라는 예상이 들어요. 거의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이분이 하는 몰입은 화두선이래요. 약간 색깔이 다르죠. 결이 다르죠. 저는 일에 대한 몰입이거든요. 일과 생각에 대한 몰입인데 이분은 학자답게 그 학문에 대한 그런 연구, 그런 문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몰입을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분은 화두선이라고 정의를 하셨더라고요. 자기의 몰입은 화두선이라. 생각의 마라톤과 비슷해서 힘들다고 하네요. 일반인들한테 힘든 거죠. 이분은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일을 몰입해서 하는데 그게 힘든지 몰라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잘났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재수없게 보지 말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근데 일은 굉장히 몰입해서 해요. 엄청난 몰입을 합니다. 통증을 잊어버릴 정도로 어디가 아픈지도 몰라요. 그래서 몸이 병드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그 정도로 몰입을 하죠. 혹사시키는 거죠. 혹사. 대부분의 사업가들이 저는 이룰 거라고 생각해요. 큰 성취를 이루는 사업가들은. 아무튼 그래서 이분은 사고력 연습을 하라고 해요. 사고력. 그래서 단순한 문제부터 풀어봐라. 작은 문제부터. 그러니까 짧은 몰입 경험을 해봐라 라는 거죠. 저의 경우로 바꾸면은 작은 성취들을 뭔가 장사를 예로 들면은
크게 뭐 한 컨테이너부터 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샘플 몇 개 사가지고 한두 개씩 팔아보면서 그 짧은 성취감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가령 뭐 중고나라를 통해서 뭐 물건을 싸게 샀다가 뭐 되파는 그런 것도 저는 좋은 연습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되팔이라고 다들 나쁘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취감, 작은 성취감들을 느끼면은 이분이 정확하게 학문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분의 예를 들었죠. 보통 화두선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풀리지 않는 문제를 생각하는데 초보자들은 풀리는 문제를 연습하는 게 좋대요. 그래서 수학 문제 5분에서 10분짜리 그런 거 10분에 풀 수 있는 수학 문제를 풀거나 그런 거죠. 역시 교수님답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답게 공부를 예로 드시네요. 예. 그래서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명상하듯이 5분에서 한 20분 정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시네요. 이런 문제를 몇 번 반복해서 풀다 보면은 도파민이 분비된답니다. 맞아요. 이게 희열을 느끼게 돼요. 짜릿짜릿하죠. 그래서 공부가 재밌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500m 산은 뭐 쉽잖아요. 예. 힘들게 올라가 정복한 느낌과 비슷하대요. 그래서 계속 이게 연습이 트레이닝이 되다 보면은 2-3시간 생각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를 만나게 된대요. 처음에는 이 문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2시간 만에 또 풀린대네요. 예. 그러다가 또 5시간 만에 풀리는 문제, 또 일주일 만에 풀리는 문제, 이렇게 늘려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의 근육량을 늘려나가라는 거예요. 키우라는 거예요. 사고력, 사고의 파워를 키우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진짜 이 궁극의 몰입, 마라톤 같은 몰입. 제가 이 기간이 유지 시간이 굉장히 길다 그랬잖아요. 저는 있어요. 저는 정확한 기간이 있습니다. 제가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은 1년을 몰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마 1년을 몰입하면 죽어버릴 거예요. 저는 3개월이에요. 3개월 동안 그래서 어떤 것이든 성과를 봐야 돼요. 결과를. 그러지 않으면 저는 지쳐서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열정이 3개월만 유지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의 호기심이 3개월간 유지되는 걸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열정의 불씨를 꺼지지 않기 위해 굉장한 몰입을 합니다. 그 이상 몰입을 못해요. 죽을 거예요 아마.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오로지 이 한 가지에만 저는 집중을 하거든요. 지금은 영상을 하루에, 어제는 무려 5개를 찍었어요. 여러 가지 채널들을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이 채널들이 다 성공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냥 그 순간을, 현재를 즐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이 몰입을 하면은 그 어떠한 다른 잡음들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런 상태에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이렇게 열심히 찍은 사람 여러분들 보셨나요? 아마 지금 뭐 한 몇십만 구독자들, 뭐 100만 구독자들, 이런 분들은 정말 프로페셔널이죠. 그런 분들은 뭔가 직업의식을 갖고 하시는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작은 문제를 풀어가면서 몰입을 하면서 풀어가는 거죠. 그런 성취감이 생긴대요. 그래서 자신감이 엄청나대요. 그래서 제 자신감은 다들 근자감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근거는 있어요. 바로 몰입입니다. 몰입을 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몰입 경험들이 쌓여서 뭔가 성과도 어느 정도 만들어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에서 이보다 더 좋은 경험은 없죠. 이 교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매번 모르던 문제를 풀다 보면 미지의 문제를 푸는 시냅스가 생긴대요. 표현 근사하죠. 고급스럽죠. 교수님다워요. 그래서 또 도전 정신을 발달시켜 가지고 창의성이 좋아진대요. 정말 공감합니다. 계속 성공하는 경험을 하면서 나는 이긴다 라는 믿음이 생긴대요.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채널을 지금 한 5개를 열었는데 전 이걸 다 성공시킬 자신이 있어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근데 제가 몰입하는 데드라인은 3개월이기 때문에 저는 3개월 동안 쏟아 부을 겁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성공하면은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이긴다는 믿음이 생기고 용감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뀐대요. 원래 찌질이었는데, 저처럼 찌질이었는데 이런 몰입 경험을 하면서 뭔가 이 성공하는 경험을 하고 성취하는 경험을 하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는 용감하다. 그래서 과감하게 막 쫄보들아 길을 비켜라. 제 카톡 푸사 그 프로필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쫄보들아 길을 비켜라. 예. 예, 용감한 능력 있는 사람 바뀌는 이런 용어가 있네요. 멋있는 용어. 위너 이펙트. 승자 효과도 나타난대요. 그쵸. 제가 설명했던 몰입이랑 종류가 뭐 이분은 공부를 예로 들었지만 저는 일 자체에 대해서 그런 몰입감을 경험을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뭐 공부를 그렇게 잘했던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튼 몰입 경험이 있어요. 공부에도 엄청 화장실도 안 가고 몰입했던 경험이 있죠. 시력이 진짜 2.0에서 마이너스 한 2.0까지 떨어지는 그런 극단적인 경험도 했습니다. 몰입을 통해서.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게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창의성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만 해요. 저는 뭐 영어를 지금 따로따로 제가 필요한 부분들만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분이 쓰신 책은 읽지는 않겠어요. 왜냐면 이미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창의력, 사고력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한국은 여전히 주입식 교육을 못 벗어나고 있는데요. 예, 인터뷰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왜 교육이 안 바뀌는지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이미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어요. 핸드폰 하나에서 도서관 수백 개의 정보를 찾을 수 있죠. 핸드폰에서 찾을 수 있는 걸 머릿속에 넣어서 외우고 시험으로 테스트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요. 그쵸?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근데 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있어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왜 대학에 가야 되는지, 아니 왜 꼭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대학에 가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사고력을 길러야 창의적인 제품이 나온대요. 당연한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제가 첫 영상이 뭐였습니까? 생각이에요. 생각의 힘. 근데 이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생각에 인생을 건다고 하면 불안할 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생각에 인생을 걸면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내가 장담해요. 이 교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저도 미리 얘기했지만 저는 이거를 보고 얘기한 게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러면서 마지막 당부를 했어요. 마지막 당부. 이게 핵심입니다. 무엇보다도 재미가 있어야 해요.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천을 못하는 건 재미가 없기 때문이래요. 재미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내가 좋아서 미쳐서 하는 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했던 얘기랑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신기할 정도로. 그렇죠? 이 글 말고 또 한 가지 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뭐 비즈니스 코칭 하시는 분이 쓰신 아티클이에요. 생산성과 성과는 몰입도가 좌우한다. 인터비즈라는 매체에다 기고하신 글입니다. 이분이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제 자기가 회사 생활할 때 어떤 기업에서는 갑질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어떤 기업에서는 굉장히 담당자가 너그럽고, 그래서 의아해했대요. 그래서 이게 갑질이 너무 심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자기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래요. 왜냐면은 이게 갑질이 심한 회사, 그런 데는 자기가 좀 더 퀄리티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대요. 근데 반대로 하는 데는 크게 개의치 않으니까 실수나 결함에 대해서 그냥 대충 덜 신경 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준이 협력업체 직원의 일의 수준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직원의 형태에 따라, 갑의 회사의 직원의 형태에 따라서. 왜 이분이 이런 의문이 들었대요. 왜 이렇게 비슷한 일을 두고 한 사람은 느긋할 수 있고 한 사람은 또 그렇지 않을까. 근데 이분이 연구를 해봤대요, 이거를. 관련 연구를 진행을 했대요. 역시 학자분들 좋은 큰 일들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설명 못하는 것들을 학자분들은 이거를 파고 들어가지고 학문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교수님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특히 경영학과 교수님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회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결과를 가지고 그거를 분석해 가지고 뭔가 귀납적으로 그 추론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참 의미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게 결국엔 일에 대한 자세래요. 그래서 한마디로 회사 일을 자기 일처럼 달려드는 정도가 다르대요. 자기 일처럼 달려든다. 예. 주인의식을 갖고 일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요즘에 최근에 이게 언제 글인지 한번 볼까요? 2019년 3월 19일이요. 아주 핫합니다. 그래도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예. 이게 최근 저는 몰랐는데 전혀 몰랐죠. 제가 이 교수님이 아니니까. 근데 이게 조직 행동 분야에서 지금 몰입에 대한 연구가 한창이래요. 핫하대요. 이야, 어떻게 신기하게 제가 얘기했는데, 그쵸? 예. 이 정도 되면 돗자리 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이분이 이 분석한 결과 조직 행동 분야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대요. 몰입에 대해서. 근데 이게 영어로 engagement라고 하는데요. engagement는 사실 저는 약혼이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 약속 뭐 이런 뜻도 된대요. 약혼이 곧 약속이죠. 예. 약속이라는 게 뭡니까? 약혼이 뭐예요? 책임감을 갖겠다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예. 공식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설명하는데 헝가리의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이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죠. 예. 이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말한 몰입이랑은 좀 다르대요. 이 미하이 칙센트가 말한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이름 되게 어렵다. 아무튼 칙센트미하이라고 할게요. 칙센트미하이가 말한 그 몰입이라는 거는 저도 하도 옛날에 읽어가지고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은데 명상과 약간 비슷한 그런 거였어요. 플로우에 대한 개념으로 설명을 했죠. 삼매경에 빠지는 거, 모든 잡념이나 방해물을 차단하고 원하는 어느 한 곳에 자신의 모든 정신을 집중하는 거. 명상이 이렇죠. 사람이 몰입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 쏠리고 어떤 일에 완전히 참가해서 활동을 즐기게 된다. 몰입했을 때 사람들은 물 흐르는 것처럼 편안한 느낌. 제가 얘기했죠. 진공 상태. 예, 우주를 떠다니는 느낌. 예, 물 흐르는 것처럼 편안한 느낌. 하늘을 날아오르는 자유로운 느낌을 체험한다. 이 미하이 칙센트가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저는 이 책을 옛날에 읽었는데 그 무의식 쪽에 남아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학생 때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몰입을 하면 몇 시간이 짧은 순간처럼 느껴지는 시간 개념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요. 그쵸? 몰입해서 하면 그렇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시간이 되게 짧아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짧게 느껴진다. 너무 즐겁기 때문에. 시간 개념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나를 잊어버린다. 무라일체, 제가 얘기했죠. 무라일체. 예. 사물과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궁극의 몰입 상태에 이르면은. 예. 근데 저는 일을 할 때 그런 식의 느낌이 있어요. 몰입 대상과 하나가 된 듯한 일체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예. 근데 이게 조직에 대한 몰입은 좀 다르대요. 조직에 대한 몰입. 일에 대한 몰입을 이야기할 때는 인게이지먼트의 얘기를 쓰인대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몰입은 설명은 미하이 칙센트가 한 것 같지만 비슷해요. 비슷한 경험입니다. 어찌됐든. 예. 하지만 이분이 이제 조직과 일에 대한 몰입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인게이지먼트의 의미로 쓰인대요. 영어로. 여기서 하는 몰입은 일에 대한 주인의식을 말한대요. 주인의식.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제 채널의 제목이 뭡니까? 인생을 주인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협력업자 갑은 성질이 못된 게 원인이 아니라 그 일을 확실하게 챙겨야 한다는 주인의식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식. 그쵸? 책임감이 있다는 거죠. 제가 직장에 다녔을 때 얘기들을 제 친구한테 해보면요. 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직장을 그래도 한 2년 반 동안 다녔지만 너는 직원이었던 적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저는 직원이었던 경험이 없어요. 월급을 받았다 뿐이지. 그래서
월급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하는 것보다 너무 적게 나오니까 저는 회사의 재미를 느끼지 못했던 거죠. 결과가 저한테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예.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몰입도와 만족도에 대한 설명도 있는데 그거는 좀 그냥 넘어갈게요. 만족도라는 거는 뭔가 수동적인 느낌이래요. 예, 수동적인 정서래요. 영어로 그냥 satisfied 정도래요. 그렇죠. 만족도라는 거는 여러 요인에 이것도 그냥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예, 도움이 될 겁니다. 공정한 기회, 임금, 리더십, 자기개발. 저한테는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졌던 거죠. 예, 자기개발도 뭐 그렇게 크게 직장을 다니면서 이루어졌던 것 같지는 않고. HP에서는 자기개발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영어가 많이 늘었습니다. 예, 거긴 영어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예,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를 AP 전지역해서 화상통화 내지는 화상회의 내지는 그냥 컨퍼런스 콜로 이제 전화회의를 합니다. 예. 영어 많이 늘었어요, 그때. 영어로 다 문서를 만들어야 돼요. 한글 문서 작업을 안 해요. 예.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그 근무에 만족한 직원이, 그런 환경에 만족한 직원이 일을 더 열심히 일할까? 생산적일까? 하는데 다양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일관되게 그렇다고 할 수 없대요. 생산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이직도를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네. 그렇다고 한대요. 근데 반대로 직원 몰입도가 높은 직원은 더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며, 제가 그랬죠.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재수없게 들릴까봐 약간 걱정이 되네요. 예. 아무튼 저는 누가 시킨 일을 직장에서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다 만들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들이 재수없어 했죠. 사회성이 떨어지는 건가? 아무튼 간에 몰입도가 높은, 인게이지먼트가 높은 거예요. 주인의식이 높은 거죠. 직원은 더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며 높은 성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속적 몰입, Sustainable Engagement, 지속적 몰입, Engaged와 Involved, Energized, 이 세 가지가 해야지만, 이게 진짜 학자분들 인정. 이 세 가지 요소가 몰입의 핵심인 것 같아요. Engaged, 이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높은 소속감을 갖고 조직 성공을 위해 자발적으로 공헌하려는 동기부여. 이게 engaged래요. 뭔가 관여도가 팍 엮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Enable 하는 거는 구성원이 효율적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환경 제도래요. 그러니까 가령 뭐 사회복지가 좋거나 뭐 그런 거겠죠. 예. 그리고 energize, 이거는 이 사람의 이제 개인인 것 같아요. 구성원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적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상태를 유지하는 거. 이 개인 컨디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energized는. 예, 뭔가 이렇게 막 탄력을 받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너블드는 이제 회사가 그런 조건을,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복지 같은 게 될 수 있겠고, engage 자체는 진짜 소속감, 뭔가 비전이 동기화되는 거예요. 회사랑. 내가 주인이다 라는. 사실 주인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 자발적으로 공헌하려는 동기가 생긴 상태. 요 세 가지가 올라가면은, 요 세 가지가 다 갖춰지잖아요? 그러면 고몰입, 고성과 기업과, 그러니까 비교를 해봤을 때, 몰입도 수준이 낮은 기업과 세 가지 E, 3E죠. Engaged, Involved, Energized. 요 세 가지. 이건 뭐 한글로 안 돼 있어서 제가 영어로 읽는 거니까 재수없어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E가 갖춰진 기업이 업무 성과가 3배. 재무 성과가 3배래요. 어마어마하죠. 엄청난 성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직장에서도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하면은. 근데 이게 뭐 하고자 한다고 이게 또 되겠어요? 이게 쉽지는 않죠. 예, 나의 하나 몰입하는 것도 쉽지 않은 마당에 다른 직원들까지 다 몰입하게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진짜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겠죠. 이분 한번 만나보고 싶네. 그쵸. 영업이익률이 3배나 올라간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몰입이. 그러니까 이걸 개인으로 따지면 요 개인은 사실 이것도 개인의 환경에다 한번 적용할 수 있겠네요. 뭔가 목적의식이, 주인의식이 빡 생겨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을 자꾸 주인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몰입의 경험도 결국엔 주인이니까 할 수 있는 거네요. 그쵸? 주인이라고 심하게 착각을 하거나, 예. 그래서 engaged, 소속감, 이제 자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뚜렷하는 겁니다. 목적의식이 뚜렷한 거예요. 두 번째, involved 하면 좀 주변 환경이 좋은 거예요. 예, 가령 가정 환경이 좋아서 내가 뭔가를 배우고자 할 때, 뭔가 시도하고자 할 때 주변에 서포터들이 많은 경우, 이런 예를 들 수 있겠네요. 그리고 energized 하면은 내 건강 상태가 너무 좋아요. 컨디션이 너무 좋아. 사실 어디 한 군데만 아파도 일 못해요, 여러분. 진짜 팔 하나만 부러져 봐요. 어깨 하나만 부러져 보면은 진짜 사람이 의욕 자체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건강 상태도 좋고 정신 건강 상태도 좋고 뭔가 마음의 준비가 된 이 세 가지가 지속적인 몰입을 하기 위한 조건이네요. 이 세 가지가 다 받쳐주는 거는 사실 쉽지 않죠. 예.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뭔가 주인으로 살아보니까, 오히려 제가 직장에 다니면 월급이 나오니까 뭔가 굉장히 편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직장에서는 그렇게 해주는 대신에, 사실, 갈아 넣습니다. 갈아 넣어. 좀 돈을 많이 주는 회사일수록 여러분을 갈아 넣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쵸. 그리고 성과가 나한테 다이렉트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engaged, 뭔가 동기부여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소속감, 자발적으로 공헌하려는 동기가 부여가 잘 안 돼요. 예, 내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한국에 일은 오래 하지만 몰입도가 낮은 직원들이 많은 현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업들도 똑똑한 기업일수록 배달의 민족 사장님이 굉장히 잘하고 계신데 지금 요즘에 스타트업들 중에 뭐 토스나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근무 시간을 하루에 뭐 5시간만 일하게 한다든지 이런 건 너무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사실 인간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몰입해서 일하게 하고선 그러면 생산성이 3배가 되거든요. 예, 그리고 다른 이제 직원들은 퇴근하고선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충전이 되는 거죠. 그게 현명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직원을 뽑으면은 하루에 5시간 일을 시키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예. 5시간만 빡시게 몰입하게끔 해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교해보면 제가 이거 좀 첨부를 해볼게요. 이게 재밌네요. 갤럽에서 조사한 건데 글로벌 이제 일자리 환경을 이제 상태를 2017년에 표해요. 미국은 몰입도가 굉장해요. 제가 얼마 전에 아마존에서 한 18년 일하신 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것도 읽고 또 이제 그분의 강연도 다녀왔어요. 근데 갈아 넣는데요, 정말. 아마존 갈아 넣는다.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1년을 못 버틴대요, 대부분이. 그래서 미국에서는 몰입도가 33%, 예. 그 영국에서는 11%, 싱가포르는 23%. 영국이 의외로 몰입도가 굉장히 떨어지네요. 한국은 몰입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7이에요. 이게 퍼센트가 아닌 것 같아요. 7. 이 수치인 것 같은데 7. 미국은 33. 이게 뭐예요? 뭐 한 5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예. 엄청나네요. 싱가포르이 되게 몰입도가 높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퍼센트 맞네요. 예. 몰입도가 굉장히 낮아요. 글로벌 평균보다 훨씬 낮대요. 전 세계 평균이 15%래요. 한국은 7%. 이거 우리의 현실을 정말 적나라하게 반영해 주는 통계가 아닐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굉장히 똑똑한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 직원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처럼 일한다는 거죠.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지 않고. 예, 저는 꼭 반드시 나쁘다라고만 보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건성건성 일할 때 이런 게 습관이 되거든요.
그러면 몰입을 하는 경험도 할 수가 없을 뿐더러 자기의 이제 능력 개발도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능력을 계속 한계를 실험해 가면서 그걸 뚫고 계단식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튼 이분이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 처음에 이제 몰입을 하려면 재미가 있어야 된다. 예. 재미가 있어야 되고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된다. 라고 그 교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또 이 직무 전문가 분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미국에서의 연구를 토대로 세 개의 그런 조건, 3E라는 걸 찾아냈죠. 하나, 인게이지먼트고요. 인게이지드, 얼마나 관여가 됐냐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식이 얼마나 있느냐, 예, 동기 유발이 되느냐, 그거. 그리고 하나가 또 뭐였죠? 에너자이즈드는 기억이 나는데, 뭐냐면은, 이너블드. 얼마나 환경이 좋냐, 일하는 환경이 좋으냐, 그런 거죠. 그 에너자이즈, 이건 얼마나 내 컨디션이 좋냐. 요건데 요 세 가지가 충족돼야지 지속적 몰입을 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셨네요. 그렇죠? 듣고 보면은 뭐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일단 저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조건, 예, engaged. 내가 얼마나 주인의식이 생겼냐. 그렇죠? 회사에서는 제가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일하는 것만큼의 성과를 전혀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 저는 나왔죠.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너블. 그 회사에서는 일하는 환경은 나쁘지 않았어요. 환경은 나쁘지 않았고, 그 이사님께서 저를 굉장히 좋아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면은 정말 저한테 푸시하지 말라고 제 바로 직장 상사 과장님한테도 얘기하실 정도로 저에게 자유 권한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예, 너무나 감사하죠. 정용진 부장님. 정용진 이사님이죠. 예, 정용진 이사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리고 세 번째, 에너자이즈드. 저는 건강합니다. 굉장히 건강해요. 그래가지고 항상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사고방식도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조건이 잘 충족이 됐었죠. 그래서 저는 회사에 한 2년 3개월, 2년 반? 그러니까 저는 회사에 한 2년 반 정도를 근무했어요. 총. 이제 HP랑 캐논을 합쳐서. 예. 그리고 나와서 이제 주인으로 살기 시작했죠. 제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제 궁극의 몰입의 경험을 하게 되죠. 다 내 거니까. 내가 주인이고. 예,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이 인게이지먼트가 충족이 됐고요. 두 번째, 이너블. 그때 뭐 그렇게 돈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또 자리를 빌어서 얘기하겠지만 사업을 하는데 큰 돈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예. 그리고 큰 돈을 갖고 하는 사업이 좋지도 않아요. 물론 돈이 어느 순간에는 자본이 필요할 때가 와요. 근데 그 정도로 성과를 만들어내면은 거기까지 가려면은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큰 돈이 필요하진 않아요. 예, 자꾸 돈 탓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핑계입니다. 예. 그래서 이너블드는 제가 어느 정도 절약을 하면서 경비를 줄여나가면서 사업을 했죠. 그래서 이너블드는 충족이 됐다라고 봅니다. 돈이 많지 않았어요. 예. 그렇죠. 많지 않았다는 게 구체적으로 얼마였는데 제가 첫 사업을 카메라 할 때는 정말 부모님 카메라래 카드깡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가지고 팔고 또 갚아 나가고 그런 형태로 했기 때문에 돈이 뭐 마이너스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뭐냐, 에너자이즈드는 뭐 당연히 그러니까 직장을 나오고 나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이 계속 충족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제가 한번 오토바이 사고 나가지고 어깨가 부러지면서 2달간 쉬게 되니까 에너자이즈드라는 이 조건이 붕괴가 됐죠. 그래가지고 한
그 해를 뭐 이렇게 다른 확장을 하지 못했어요. 한참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중국에서 빨래방까지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다 무산됐죠. 예. 그리고 나서 그 사드가 터지면서 또 이제 타격이 왔고, 그리고 나서 그쵸, 작년이죠. 그리고 나서가 이 에어비앤비 비즈니스를 뭐 전체 총 한 100개까지 104개까지 오픈했었던 거를 다 정리를 하게 된 거죠. 정리하는 데만도 거의 한 1년 가까이 걸렸어요. 네. 그러면서 그쵸, 그러니까 건강이 진짜 중요하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네 가지 조건을 하나 해봅시다. 근데 주인의식이 있으면은 재미가 있어요. 예, 게임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고, 재미를 당연히 느껴야 되고, 궁극의 재미가 있어야 되죠. 예. 그리고 당연히 여건이 좋으면 더 좋고요. 예, 경제적인 여건이나 주변 환경이 좋으면 좋고, 그래서 정말 인생이 복잡해지기 전 젊을 때 뭔가를 많이 시도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애 생기고 나면은 책임이 많이 늘어나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도전을 하기가. 그렇죠. 그리고 건강해야 된다. 항상 건강을 유지하자라는 거예요. 건강이 무너지면은 정말 이 팔 하나 부러져도 이거 하나만 부러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못해. 의욕 자체가 확 가라앉아요. 예.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몰입을 할 수 있는 방법에는 그런 게 있겠네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아무래도 주인으로 사는 거라고 봐요. 주인. 내가 주인이 되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쵸? 자유로워지려면 가장 비싼 자원인 자유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자유로워야지 뭔가 창의적인 일도 하고 도전도 하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에 대해서 한번 다음 영상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꽤 길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뭔가 정리가 된 것 같아서 기쁘긴 합니다. 내심. 그래요. 아무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